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사랑하는 마음 등 건강 가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이다. 부부는 각기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욕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 중 남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위 욕구는 여성에게서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즉, 아내와 남편의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이런 현상을 간과하거나 잊지 말고 자신보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된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했는지 또는 행복하겠는지 생각을 해보자. 부부간의 일체감이 일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행복한 부부들의 특성. 서로 좋아하고 존중하며 좋은 느낌을 주고받는다. 화나고 불만족스러워도 상대방에게 느꼈던 존경심을 유지한다.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자 미래까지 같이 가게 하는 커다란 힘이다. 관심을 기울인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때 맞춰 선물을 챙기는 일. 이는 상대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멋진 일이다. 원활한 의사소통.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은 성공적인 부부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에 좋은 대화법과 칭찬이 있다. 좋은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되며 적절한 칭찬은 활력소가 된다. 칭찬을, 특히 배우자 사이의 칭찬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시라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게 매일 한 번씩 칭찬해보자. 칭찬으로 인해 상대는 슈퍼우먼 또는 슈퍼맨이 되어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은가. 몸도 안 좋은데 명절 때 부엌일 할 거 생각하니 아찔해. 아내가 벌써부터 시댁에 가서 시달릴 일에 걱정이 이만저만아니다. 이 나쁜 남편은 말한다. 혼자 겪는 일도 아닌데 수선 떨지 마. 한다면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 된다. 가지고 갈 짐은 다 챙겼냐고 물으면서 문제와 상관없는 잔소리를 하거나 외면해버리면 아내는 속이 어떨지 생각해보자. 좋은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요즘 여자만 일하란 법 어딨어. 내일 힘이 들 테니까 오늘은 내가 집안일을 다 할 생각이니까 미리 푹 쉬라고 하며 다가가면 얼마나 힘이 될까. 원만한 갈등 해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갈등이 안 생기겠는가. 세상사는 갈등이 많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일이다. 결혼 전부터 갈등의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커플은 결혼 후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갈등 상태 또는 싸우고 난 후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특히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화해를 시도해야 된다. 방법은 단 하나, 입을 열어 또는 행동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또는 둘만의 앙증맞은 표현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다. 아무리 유치하더라도 둘만 아는 일이니 세상에 소문날 일 없다. 또 소문나면 어떠랴. 다들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말으리다. 평등한 상호관계. 배우자. 행복한 커플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간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상대의 주장을 숙고해준다. 양성평등은 같은 일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성 역할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남성의 부족함을 여성성으로 보완해주고 여성의 모자람을 남성성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배우자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한쪽이 독단적일 경우 파국의 위험성이 높다.
배우자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거나 배우자보다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다른 가족의 의견을 우선하거나 집안의 결정을 대부분 혼자 마음대로 하면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진다. 일과 여가를 서로 잘 조절한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같이 해야 될 때도 있다. 너무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로에게 성취 동기가 높은 일을 권장하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도록 배려해준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여유가 자신의 여유 할당량을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대의 성취는 부부 모두의 성취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골이 깊어지기 전에 자각하여 또는 대화로 풀어간다. 부부가 합의한 경우 같은 종교를 갖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항상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고 혼자 하고 싶은 일이 있게 마련이다. 가끔 혼자의 여유를 갖도록 배려하는 건 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둘을 위한 일이다. 일과 여가 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복잡한 현대인의 생활에서 둘 다 잘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젊었을 때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이나 직업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생활에서 뒤처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기 쉬우며 배우자는 존경심을 갖기 어렵다. 이에 대한 이해를 부부는 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는 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즉 한쪽이 가정에만 있으면서 소일거리가 없으면 자기 개발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일과 여가를 상대와 맞춰가면 좋을 것이다. 문제를 누적시키지 않는다. 돈을 누적시키면 이자가 붙지만 문제를 누적시키면 미움이 는다. 문제는 항상은 아니지만 되도록 공개하고 공동의 처방전을 만들어 치료해야 한다. 배우자와의 사소한 또는 단순한 말다툼 때문에 성급하게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다. 문제는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고 각자의 비밀 저장소에서 묻고 묵었다가 또는 무의식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암세포로 변하여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걷잡을 수 없어진 다음에야 몸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양가의 문제로까지 전이되어 암도 아닌 것이 죽을 병처럼 번져간다. 치료는 접어두고 결혼의 죽음을 내리려 법정에 들어선다. 앞서 말한 행복한 부부들의 특성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최초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 내쳤던 결과이다.